그러니까 이거 민경아 네가 몰라. 아니 잠깐만. 네 마음을 몰라. 근데 이제 두 분은 되게 축복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분이 있으셨으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직 없으니까 못한 거고 이제 생기겠죠. 헤어짐에 이별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2.8. 또 어제보다 100g이 빠졌어요. 저 체중계가 원래 82.9면 82.8이 나와도 82.9로 표시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100g이 빠지네요. 그 체중계랑 오래 같이 살았는데 또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 강영욱 씨가 부인분과 같이 그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뭐 입장 표명이라기보다는 논란이 됐었던 폭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반박 해명을 했는데, 저는 확실히 생각했던 대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둘리배를 만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 관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봐서 이렇게 사람을 대충 보면 알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 그리고 그 이전에 해오던 행동들,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생긴 것만 보고 뭐 눈이 찢어졌네, 아니면 뭐 입꼬리가 처졌네, 뭐 그런 걸 가지고 사람 성격을 유추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이제 틀린 건데,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 그 사람의 좀 어떤 됨됨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좀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애견훈련사라는 그 업종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업계에는 좀 이제 그 업계 말고도 굉장히 특수한 업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편의점 같으면 뭐 최저임금, 아니면 뭐 야간에는 뭐 곱하기 몇, 뭐 이렇게 그냥 노동법에 맞춰서 보통 최저임금에 맞춰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근데 뭐 계약서를 안 쓰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그러면 바로 노동청 가면 이제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보편적인 경우 말고, 제가 예전에 하던 것도 이제 스포츠 강사 일이다 보니까 조금 계약 자체를 특수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급 계약으로 안 하고, 저도 그때 인센티브 계약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이 구두로, 저도 구두였죠. 퇴직금은 없다라고 했었는데, 퇴직금이 사실 없으려면 제 근무 시간 대비 통상임금에서 뭐 1.5배나 뭐 2배 정도는 벌었어야 돼요. 그래야 퇴직금을 안 받아도 퇴직금이 없더라도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라고 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많이 벌 거니까 퇴직금이 없을 거다, 인센티브 계약을 하면 이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벌 거니까 퇴직금이 없을 거다 라고 해서, 저도 뭐 그렇다면 퇴직금 없는 걸로 할게 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벌질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퇴사하면서 실직하면서 이제 퇴직금을 달라고 했었어요. 저는 이제 노동청을 바로 간 건 아니고, 사장한테 이러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퇴직금이 없는 거를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한 거지, 지금 내가 받은 급여 수준이 지금 뭐 최저임금에 수렴할 정도, 뭐 최저임금까지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에 이렇게 가깝게 나왔는데 퇴직금까지 못 받으면 나는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서 퇴직금을 받기로 했고, 그래서 강영욱 그 보등 컴퍼니가 정확히 이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것까지 모르니까 사실 뭐 이 부분은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데, 인센티브 계약으로 해서 이제 뭐 소사장 개념으로, 공장의 소사장 이런 식으로 하듯이, 아니면 대리점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무실에 상주했지만 내가 대리점주로서 나는 내 영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퍼센트를 가져가는 걸로 했다라면, 그러면 퇴직금을 사실 안 줄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강영욱 부부가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다 했나요? 노무사한테인가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근무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들도 이제 알았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그 업계의 특수성이 또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 업계의 특수성을 앞세워서 퇴직금이 없는 계약, 그리고 뭐 근무 시간 대비 적은 임금,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데이터가 없으니까, 강영욱도 뭐
이체한 내역은 있지만 그게 얼마인지는 안 밝혔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인센티브 계약으로 해서 그 퇴사하신 분이 뭐 연봉이 뭐 6, 7천, 8천 수준 이렇게 가져갔다면 그러면 퇴직금이 없어도 저는 저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뭐 가령 2,500에서 3천 수준 연급여를 그 정도 받았고 퇴직금이 없다 하면 그거는 계약 자체가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 개운하진 않죠. 근데 그 아내분도 그렇고 강영욱도 그렇고 두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오히려 먼저 챙겨줬어야 되는데 좀 분위기 자체가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이 꼬였다. 그래서 오히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알게 되셔서 회사를 운영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나 또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하시면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폭로하시고 피해를 호소하신 분보다는 강영욱 쪽이 훨씬 이해가 되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논란에 강영욱이 뭐 욕을 했다거나 그리고 뭐 줄을 집어 던졌다거나 그런 것들, 물론 뭐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기 때문에 남자한테 그런 폭력적인 어떤 걸 당했다라고 호소하면 남자가 다소 불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관계를 떠나서도 이렇게 위계 서열이 있는 이 윗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그러니까 계급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모습을 회사를 다니면 볼 수는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지어낸다? 그럴 거면 정말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앞에 여러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것도 진짜일 거다 이런 식으로 짜집기 한 거, 그것도 되게 악랄하죠. 근데 그 부분은 뭐 저는 사실 모르죠. 강영욱을 직접 만나본 것도 아니니까 정말 화가 나서 목줄을 던졌는지 아니면 욕설을 했는지 그거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방송에서 보였던 모습들을 보면 화를 그렇게 낼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만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뭐 퇴사하시죠,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뭐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사라는 거, 강영욱의 그 회사에 어떤 애견용품을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뭐 기획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애견훈련 기술을 강영욱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또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사분들은 사실은 강영욱한테 훈련사 교육을 받으러 온다 하면 사실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입장인데, 일을 하면서 배우겠다 하면 사실 그것도 조금 이제 저희 체육계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연습생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좀 덜한데 연습생으로 들어가면 온갖 잡일을 다 하고 그리고 뭐 레슨도 하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운동을 배우면서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그 운영에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전단지를 돌린다거나 뭐 현수막을 달고 떼고 하거나 이제 그런 일을 또 하는데, 그걸 하면 돈을 제대로 안 줘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 그런 업계 관행이 막 강영욱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왜 내가 돈을 줘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막 훈련사들도 그런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이제 저희가 그 근로계약 자체는 못 보니까 강영욱과 그 계약 당사자인 직원이 우리 거 공개하자라고 해서 공개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급여를 주지 않고 이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돈은 못 준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선 조금 이제 실망스럽고 아쉽겠죠. 제 입장에서는 체육계의 그런 악행들을 저는 봤으니까 그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뭐 CCTV 문제도 피해의식을 느낄 수가 있어요. CCTV로 감시하는 거 아니면 할 수도 있는데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모습이 부끄럽다 하면 사실 좀 그렇죠. 뭐 물론 CCTV가, 저도 노동자 입장에서 CCTV가 좋진 않아요. 이제 뭐 모든 걸 감시당하는 느낌이고 채찍질 당하는 기분이라서 뭐 CCTV가 있거나 하면은 당연히 뭐 반감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무직 이런 걸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무실 구조가 이제 사원들, 그 다음에 좀 직급이 있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뭐 팀장님, 부장님 이런 분들이 뭘 하고 있나 한 번에 알 수 있을 그런 배치를 하잖아요. 우리 팀원들이 지금 일을 하나하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가 또 되기도 하고, 막 독립된 공간으로 숨어서 일을 하게끔 하는 곳은 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더라도
내가 일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돼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거를 감시한다. 전 그거는 우선 이렇게 일을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CCTV를 왜 설치하냐라고 따지는 것도 사실 좀 웃겨요. 장소 자체가 그 내방객들이 있는 곳이고 하니까 CCTV가 보안용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보안용 CCTV를 감시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강영욱이 좀 더 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워서 일을 한다, 그거를 CCTV를 보고 뭐 했다, 그것도 방금 그거랑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자세를 바로 안 하고 일을 해도 괜찮아요. 사실 뭐 영상 편집을 하거나 뭐 그렇게 좀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집에서 담배를 피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결과물만 좋다면 뭐 이어폰을 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도 사실 상관은 없긴 해요. 없는데 근데 그 장소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을 난 좋게 낼게, 대신에 그러면 나는 좀 편한 자세로 일을 하고 싶어, 대표님이 좀 이해해서나 그러면 좀 그 방문객들이 그 손님들이 나를 못 보게끔 좀 자리 배치를 해주면 안 돼? 라고 소통을 했다면 어땠을까? 오히려 그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의 태도를 당연히 또 보게 되잖아요. 가게에 가도 마찬가지고 어디 회사에 가도 직원이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소통을 통해서 좀 다른 방법을 뭐 썼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분이 너무 일을 잘하면 사실 뭐 누워서 해도 되니까 침대라도 설치해 줄까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다소 아쉽긴 한데 어쨌든 폭로에 들어갈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에폭시 그것도 마찬가지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독해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뭐 차라리 대표님 우리 그냥 한 3일 뭐 한 일주일 그냥 다 같이 쉬는 건 어때요? 라고 건의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물론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그건 또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당분간 재택근무를 좀 하면 어떤가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에서야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당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대표와 이사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애매한 부분, 그때 조금 더 좀 강영욱이 조금 더 대처를 잘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엄청나게 악덕 사장이다 이렇게까지는 또 못 볼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마찬가지. 화장실도 당연히 건물에 하자가 없으면 좋았겠지만 하자가 발생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좀 멀리 가야 되니까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또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멀리라는 것도 사실 또 그 폭로한 내용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정도 거리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좀 강영욱도 미흡했다고 봐요. 미흡했는데 근데 그거를 또 너무 각색을 해가지고 너무 부풀려서 또 폭로의 형식으로 디스만 한 건 아닌가, 너무 비난을 하기 위한 좀 각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내 메신저 뭐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도 제대로 된 직장에서 엄청 오래 있은 건 아닌데 그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인트라넷 사내 메신저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적으로 쓰는 거는 둘째치고 혐오 단어를 막 쓰면서 좀 그건 너무했죠. 그래서 저는 뭐 반페미니스트거나 아니면은 여성 혐오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이성을 저도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존경하고, 그리고 뭐 저는 동생은 없지만 그 외동인데, 그래서 뭐 여동생이나 누나는 없지만 그래도 사촌 동생들 보면 또 굉장히 존중하고, 뭐 여자라서 너는 못해 뭐 이런 생각도 없어요. 저는 저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리천장 뭐 이런 문제도 그렇고, 유리천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직까지 없지는 않아요. 유리천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사장이라도 이제 어떤 나이대가 이제 임신을 하거나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여성분들이 이제 직원으로 이렇게
나랑 계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물어볼 것 같아요. 혹시 좀 저는 오래 갈 사람이 필요한데 결혼을 하면 퇴사를 할 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여기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재택으로라도 해줄 수 있나요? 뭐 좀 아니면 뭐 육아 휴가 기간에도 조금은 시간 할애해 줄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대체 근무자가 오더라도 뭐 이런 부분은 뭐 담당하고 계신 분이 지금 육아 휴가를 가셔서 진짜 너무 자주는 아니고 너무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좀 여쭤볼 게 있으면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물어봐라, 그리고 연락을 받아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당연히 이제 여성으로서 이 자연적으로 당연히 여성의 신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리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격투기도 마찬가지, 스포츠도 마찬가지, 여성과 남성의 이 신체적 차이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여성이 충분히 잘하고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남성이 더 잘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남성이 좀 더 어울리는 분야에서 여성이 적다고 해서 여성을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그런 거를 뭐 신체를 써야 되는 부분에서 왜 여자를 쓰지 않느냐, 이거는 전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뭐 남성 우월주의자라거나 아니면 여성 혐오자라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지금의 페미니스트, 지금 우리 사회의 페미니스트가 잘못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건 당연히 오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성 인권도 신장돼야 된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오케이. 왜냐면 저도 방금 말했듯이 유리천장이 없다고는 안 하니까. 근데 여성의 인권을 올리기 위해 남성을 혐오하거나 남성을 끌어내려야 된다, 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니라 아예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정하게 경쟁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불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게끔 이렇게 운동장을 기울이는 건 전 또 반대를 하는 거라서, 뭐 가령 소방 공무원 체력 측정 문제 있었죠. 제가 지금은 관심을 좀 안 가져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의 체력 측정 기준과 여성의 체력 측정 기준이 너무 진짜 판이하게 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이렇게, 저는 그래도 평소 운동을 좀 하고 그 다음 체대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뭐 만점을 받거나 아니면 만점 가까이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가서 만점을 받을 정도로 난이도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이 그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최종 면접까지 깠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떨어질 이유가 체력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좀 체구가 왜소했고, 그리고 운동신경이 썩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뭐 컴퓨터 게임도 잘하고 그런 막 순발력도 좋고 한데, 이 신체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좀 젬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 측정을 막 그때 햄스트링 다쳐가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체대 입시학원 가가지고 소방공무원 그 입시 준비 그 실기시험 준비 이렇게 막 몇 달을 연습을 해서 갔는데도 자기는 이제 점수가 썩 좋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락하고 그렇게 3번인가를 탈락했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많이 공감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남성분들이 신체적으로 좀 더 맞는 분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이렇게 기준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평등을 추구해야 되냐 하면, 전 또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성분들 중에도 우리 장미란 씨처럼 그 다음에 유도 선수들 막 이런 되게 남자만큼 힘을 쓰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와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남자들은 체육시간, 점심시간, 이제 특히 제 또래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점심시간 되면 맨날 축구 차고 체육시간에도 축구 계속 차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남녀공학이 아니어서 초등학교밖에 모르지만 여자애들은 우선 운동을 그렇게 썩 안 했어요. 그냥 앉아서 수다 떠는 게 더 좋지, 선생님이 아무리 운동하라고 해도 잘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 몇은 또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뭐 체력을 요하는 어떤 직업이나 그런 직무에서 여성을 좀 더 많이 기용을 해야 된다? 전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페미니스트, 지금의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페미니스트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냥 남성 혐오를 하는 집단인 거예요. 페미라는 이름도 아까워요.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 인터넷 어떤 일부에서는 꼴페미라고 하잖아요. 꼴페미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저는 페미니스트라고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교류하는 사이트 이름으로 뭐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뭐 강형욱 해명 영상에도 그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 해명 영상에도 나왔듯이 뭐 한남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은, 분이라는 말도 사실 아까워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남자들이 이제 좀 대다수인 그 인터넷 사이트였는데 일베라거나 아니면 그 여성들 그런 남혐하는 그런 여성들이 모여있는 뭐 메갈 맞나? 워마드, 메갈 뭐 하여튼 이런 사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뭐 현실에서는 감추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를 모르죠. 입사할 때 몰라요. 그러다가 뒤에서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자녀한테까지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잘못됐다면 뭐 얘기를 통해서 고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이제 다른 부분까지 꼬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사내 메신저로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자체가 뭐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잘못됐죠. 사상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내 메신저 문제도 강영욱 쪽이 저는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논리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레오 강영욱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레오, 그것도 이미 벌써 나타났죠. 자기들이 뭐 레오를 되게 나중에 아프고 하니까 되게 버려뒀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죠. 강영욱이 레오를 좋아하는 거는 이제 개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아실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안락사에 대해서 그 이 반려동물의 안락사에 대해서 저는 되게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저도 개를 키우지만 저희 개한테 항상 미안해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제 자연에서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애한테 내 가족이 되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유를 뺐지 않았나. 그 자유를 뺏어서, 물론 개라는 동물 자체는 이렇게 사회화가 사회생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주인과 교류하는 것에서 되게 큰 행복을 느끼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게 하고, 짓고 싶은 거 못 짓게 하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하는 너무 큰 자유를 제가 뺏고 있잖아요. 내가 같이 살고 싶어서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안락사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자연에서는 조금 아프다가 죽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아프니까 계속 살리는 거예요. 약 먹이고 주사 맞히고 병원 데리고 가고. 근데 아시죠? 개 키우는 분들 병원 가는 거 진짜 싫어해요. 병원에 가는 거를 개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사람이야 여기서 조금 아프면 많이 아픈 거를 없앨 수 있다라는 이제 이해가 되니까 가는 건데, 병원에 가서 내 살을 째도 이 수술 받으면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참을 수가 있는데, 걔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약 먹여가면서 아픈 애를 몇 달씩 살려두고, 저는 그거는 좀 뭐 생각의 차이겠지만 저는 안락사를 좀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친구네 강아지가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차라리 안락사 시키자, 그 아버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가족끼리 토의를 좀 해가지고 안락사 시키는 쪽으로 해라. 그리고 아버님한테도 같이 이제 뭐 밥 먹고 하면서, 마음이 아플 건 아는데 이제 내가 쟤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쟤가 너무 큰 고통을 오래 겪고 있지 않냐, 그래서 안락사 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 되게 잔인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친구네도 처음에는 가족끼리도 의견이 안 맞아서 좀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 안락사 시켰거든요. 근데 뭐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남았을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끝까지 살다가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좀 일찍 보내줄 걸 이라고 후회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안락사 시키고 나면 그래도 조금 더 내가 노력해서 살려둘 걸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을 건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안락사를 시키는 게 나를 위해 같이 살아준 친구한테 더 그 친구를 위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강아지가 지금 11년 차거든요. 11살이라서 얘가 아프고 병들고 아파서 나중에 너무 힘들어하면, 그럼 그때는 나만 먹던 거, 이제 먹는 걸 보여주면서도 못 먹게 했던 것들, 사람이 먹는 음식도 좀 먹게 해주고 조금 더 즐겁게 있다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레오 부분도 그것도 이제 해명에서는 밝혀졌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폭로자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감성적으로 각색을 해서 이제 욕먹게끔 상황을 유도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강영욱이 좀 더 일리가 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 모르겠어요. 쟁점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제 약자라고, 이제 가난하다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또 다 선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분리배 만지는 건 풀었어요. 저는 좀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번 폭로전에서 조금 하나 아쉬운 거는 노동 계약에 대해서, 이제 연예인들이 퇴직금이 없잖아요. 연예인들이 보면 출연료를 우리 직장인들의 월급을 1회 출연료로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코너가 1년 이상 이어지다가 뭐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나 이제 그럼 어디서 일을 해야 되지? 그럼 일단 일했던 거 퇴직금 달라 할까? 이런 게 없잖아요. 왜냐면 과한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뭐 어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이제 좀 수익 자체가 일반적인 계약에 비해서 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이 없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렇다 하면 뭐 구두로 우리가 퇴직금 없이 일을 해라 라고 해도 전 그거는 잘못됐다 보거든요. 그래서 노사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강영욱 씨도 이번에 많이 배웠을 거고, 그 아내분도 되게 많이 배웠을 거니까, 그 혹시나 또 같이 일을 하거나 하면 뭐 유튜브 영상도 이제 계속 올리고 하실 거잖아요. 촬영도 하실 거고, 그러면 촬영 감독님이나 뭐 PD님, 작가님, 그리고 뭐 편집자님, 이런 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아예 뭐 프리랜서 계약, 그냥 프리랜서 편집자한테 뭐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뭐 하시던지, 뭐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 이렇게 좀 시간을 정해서 일을 해달라, 그렇게 하실 거면 조금 더 계약에 신중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저도 이제 이번에 실직할 때 그 사장님 좀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저도 이제 발작 버튼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아쉬웠지만, 근데 폭로자가 너무 좀 악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근데 뭐 저는 뭐 운동 그리고 살 빼는 모습 그리고 운동하는 모습을 올리려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뭐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개똥 철학들을 또 얘기하는 이런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이렇게 또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둘립에 만지고 있던 지금 강영욱 논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 주장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고, 오늘은 푸시업 하고, 그리고 늘상 하던 기랑근 운동 밴드 롱풀 해주고, 다음 해야 되는 거 어깨 운동하고 복근 운동 할게요. 복근 운동. 그러면 자,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각도를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많이 떠들었으니까 쉬는 동안은 요 입국다 할게요. 근데 한마디만 딱 더 하자면, 저는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많이 접하는 접하는 어쨌든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대니까, 일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일베의 전신이었던 DC의 그 코겔이었나? 코미디 갤러리인가? 무슨 갤러리였더라? 하여튼 그 막장인 애들 있거든요. 그렇게 일베로 흘러가고, 일베가 지금 어디로 흘러갔는지까지 모르겠는데 걔들,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20살일 때는 그래도 좀 정상이었던 그 여성시대라는 다음 카페가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그게 뭐 워마드 메갈리아 하여튼 그런 나쁜 녀석들이 됐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사람으로 안 봅니다. 일단은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여자는 3일에 한 번 패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그 남자들이 모여있는 일베라거나, 그리고 그 이 뱃속의 아기를 뭐 한남 유충이라고 벌레에 비유하는 그 메갈 워마드 그런 애들, 저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저는 진짜 그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저는 말도 섞기 싫어요. 말도 섞기 싫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패 죽인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마음은 뭐 그렇죠. 마음은 그런데, 하여튼 일베 메갈 이런 것들은 사람 새끼로 안 봐서 못된 것들 생각하니까 또 힘이 좀 불끈불끈 나는데 화가 난다.
방금 다 잡을 때만 해도 40개 마지막 세트 해야지 생각했는데 20개 하는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어휴, 마지막 세트를 밀었습니다. 뒤로. 전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이거 스쿼트랑 윗몸 일으키기랑 그리고 조깅을 해보면, 달리기를 해보면 느껴요. 사이타마가 대머리가 돼가면서 강해지는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푸시업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스쿼트 100개, 10km 달리기, 이거를 매일 하는 거잖아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원펀맨 보면서 사이타마 원펀맨 다이어트, 원펀맨 트레이닝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열흘도 꾸준히 못할 것 같은데, 이틀도 못할 것 같아, 이틀도. 근데 하루 안에 이렇게 정해서 뭐 좀 나눠서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를 자 운동 시작해볼까 이러고 푸시업 하고 윗몸 이렇게 하고 스쿼트 하고 달리기 하고 이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엄살 부린 만큼 요까지만 할게요. 오늘 제가 또 좀 듣기 불편한 말들을 한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뭐 사람 또 소신껏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 생각을 또 밝히고 싶고 또 공감해주는 분들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저처럼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헛!